2년 만에 26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충북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에서 깡통 전세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187.5%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2배에 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충북은 재학생의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만큼 전략적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도박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진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늘 밤 늦게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충북 지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인 충주댐에서는 2년 만에 26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댐 상류에 갇혀있던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충주댐은 어제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2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500톤 규모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충주댐 수문 개방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충주댐의 수위는 오후 5시 기준 131.4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38m를 6m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류량은 3만 3천 톤에 이릅니다. 방류가 이뤄진다는 소식에 충주댐 하류 충원교 재가설 공사 현장에서는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가설교 바닥 구조물 700개를 긴급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교를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 유실되는 부분을 당지에서 미리 거둔 것. 2년 전 여름수해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주댐 인근 충북 북부 내륙 지역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늦은 밤부터 많은 비가 예상돼 여전히 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 이게 다 저거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만 좀 오면은 작년 그렇게 수해를 받기 때문에 나와 보고 그러지 자꾸. 충북 전역에는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청주시 강내면에서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과 충돌한 뒤 뒤집혀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선 새벽 5시 55분쯤에는 진천군 광해연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북진천 IC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뒤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가 불에 탔고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남성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오전 10시쯤에는 청주시 오창읍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전세를 일명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충북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절반에서 깡통 전세를 의심할 심각한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2제곱미터에 올해 평균 매매가는 2,400만 원이지만 지난 2월 전세 실거래가는 4,500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이 187.5%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2배에 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연구소의 전국 실거래가 전수조사에서 올해 충북의 최고 전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80% 이상인 소위 깡통 전세 위험인 주택 단지 수가 거의 60% 육박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절반은 이런 깡통 전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깡통 전세가 56.5%에 달합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청주가 61.8%로 가장 높고 제천과 충주, 증평이 50%를 넘었으며 진천과 옥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청주권 아파트의 깡통 전세 우려가 충북 전체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회수가 어려워질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일정금을 넣고 일정금을 월세로 넣는 반전세 이런 거를 선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35%나 증가한 3,407억 원을 기록하며 깡통 전세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충북 지역의 경우 도박 중독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큰 돈을 잃고도 발을 빼지 못한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도박 중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코인을 접한 32살 A씨는 50만 원으로 이틀 만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낸 뒤 가상화폐에 빠졌습니다. 하루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결국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받고 현재 하루 30통이 넘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 지역에서 도박 상담센터를 찾은 성인 4명 중 1명은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주식이나 코인과 관련한 중독 사례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 역시 도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투자 실패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공산이 크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걸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반복적인 도박 경험으로 심리,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의 비율은 조사 때마다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 건수도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상담받지 않고 있는 비율도 점점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 지역의 청소년 도박 문제는 좀 심각하다.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한탕주의 늪에 빠져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 의심 초기에 상담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대학을 가다 보니 막판 자기소개서 점검 등 수시 준비에 수능 준비까지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전략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수능을 100일 앞두고 학교에선 상담이 한창입니다. 충북은 재학생의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가고 있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이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최저를 맞추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잘하는 부분은 월등하게 잘해서 못하는 부분은 좀 등급이 낮게 나와도 보완할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점검에 수능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대학에서 선택한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도 하고 생활기록부 마감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국어와 수학에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에 신경 쓰기보단 공통 과목에 역점을 두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등 절대평가 과목과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암기 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막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라든지 이제 탐구 과목이라든지 또는 국어에서 문법 파트라든지 이런 파트에 좀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 수능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원서 접수 기간을 거치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현장 응시가 가능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도 충북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등 돌봄도 정상 운영되며 가정학습 최대 일수도 45일로 현행 유지합니다. 또 학교별로 개학 전 일주일부터 개학 후 2주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주택가나 농어촌, 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우편 업무만을 담당하는 우편 취급국이 설치되는데요.
우정청이 청주시 율량 사천동 우편 취급국을 문 닫기로 하자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며 존치운동에 나섰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청주시 율량 사천동 우편 취급국입니다. 각종 우편과 소포, 등기를 붙이러 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저기 택배 때문에 왔는데요. 아버님이 택배를 보내달라고 해서. 2명의 직원은 우편 접수는 물론 이용객들의 소포를 싸는 일에도 손을 보탭니다. 율량 사천 우편 취급국은 지난 2019년 7월 성안길에 있던 청주 우체국이 동청주 세무소 옆으로 이전하면서 통폐합된 율량 우체국의 업무를 사실상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3년간 금융 업무를 제외한 42만여 건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충청 지방우정청이 돌연 업무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수탁 운영자가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차기 운영자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4개 우체국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1,100여 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우정청에 전달하며 우편 취급국을 계속 운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도 교통이나 이런 주차의 불편함이 없이 바로 처리하고 갈 수 있는 신속 업무를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이 폐국이 된다면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더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해준다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충청지방우정청은 일단 율량 사천동 우편 취급국의 업무를 종료한 뒤 주민 불편이 확인될 경우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0명으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충북에서 지난 4월 12일 동시간대 확진자 수 2,949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위중증 확진자는 11명으로 모두 60세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충청북도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각종 위원회 62개 가운데 30%를 축소하고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가는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아 2개는 폐지, 7개는 비상설 전환, 3개는 협의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옥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충북 도립대 학생에게 전입 축하금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옥천군과 군의회, 도립대는 입학생 축하금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모든 전입자에게 주는 20만 원 상품권과 별도로 전입 도립대 학생에게 추가 지급하던 연간 10만 원 상품권 조례 규정을 최초 1회 100만 원으로 개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64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도로 차량 운행 분야가 428건으로 가장 많고 산림 분야 118건, 환경 분야 64건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올 하반기 폐기물 불법 처리와 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부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